안녕하세요. 똑소 8개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임상 양상 그리고 원인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원성 전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란셋이라는 학술지와 마이크롭스 앤 인펙션이라는 학술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란셋이라는 학술지에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연구한 결과가 실렸는데요. 이 연구는 우한 소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19에 진단된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상 환자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입원 환자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모든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의 임상 양상 및 경과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떠한 경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나마 아시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41명은 모두 코로나19에 진단이 되었고, 연령대로는 약 절반 가까이 되는 20명이 25에서 49세 사이였으며 14명이 50세에서 64세 사이였습니다. 또한 이 중에 13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병 당시에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으로는 발열이 있었으며, 발열이 40명, 약 98%에서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76%에서 기침이 있었고, 44%에서는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가래 같은 경우는 28% 정도에서 나타나서 생각보다 가래가 많지는 않았으며, 3명에서 두통이 있었고 2명에서는 객혈이 있었으며 1명에서는 설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의 진행 경과 중에 절반이 넘는 22명에서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호흡곤란이 발생하기까지는 평균 8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32% 정도 되는 13명이 저산소 혈증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병 당시부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기까지는 평균 9일이 걸렸으며, 이 호흡곤란으로 인해 기계호흡이 필요하기까지는 평균 10.5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원 당시의 혈액검사 소견으로는 약 25% 정도의 환자에서 백혈구 저하증을 보였으며, 이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프로칼시토닌이라는 수치는 약 69%의 환자에서 처음 발병 당시 정상 범위를 보였습니다. 흉부 CT상 모든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으며, 그중 98%인 40명에서는 양폐를 모두 침범한 폐렴 소견을 보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흉부 CT 소견은 양폐 소염 및 소분절의 다발성 경화 소견이었고,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소견은 간유리 음용 및 양폐 소분절의 다발성 경화 소견이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을 하였고, 병의 경과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즉 ARDS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혈장에서 바이러스의 RNA가 검출이 되는 RNA 혈증이 6명에서 발생을 하였고, 5명에서는 급성 심장 손상이 발생을 하였으며 4명에서는 2차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호흡이 필요했던 환자는 4명이었고, 연구 종료 시점인 1월 22일까지 약 15%인 6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발병 당시에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발열, 기침, 근육통 및 피로감 순서였으며, 약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병의 경과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까지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에서는 연구 종료 시점까지 약 15%의 환자가 사망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망률이 그렇게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된 환자들의
폐렴 관련 사망률은 약 3%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망률은 사스 때의 10%, 그리고 메르스 때 40%였던 사망률보다 낮은 수치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대한 내용인데, 전염성이란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R0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R0라는 수치는 한 명의 감염자로부터 병을 얻게 되는 비감염자의 평균 명수로 정의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R0 수치가 1 미만인 경우는 한 명의 감염자가 한 명 미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결국 병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병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R0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한 명의 감염자가 한 명 이상에게 병을 퍼뜨릴 수 있어서 결국 병을 얻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 유행병까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0 값은 1.4에서 5.5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으며, 이는 R0 값이 1 미만인 메르스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고, R0 값이 2에서 5 사이인 사스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R0 값이란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조심스럽게 한 중간 정도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임상 양상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원성,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똑소리 8태 내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